받지 못할 경우가 또 있죠. 그 소수의 가족에게는 비상 연락처를 이제 알려줄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럼 연락이 오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. 있어요. 예. 예. 이제 본인이 직접 통화는 하지 못하고 이제 그걸 담당하는 또 요원이 대리 통화를 하더라고요. 대리 통화를 어떻게 예. 해요? 그 선발 조건이 또 좀 있을 텐데 어떤 그 조건이 있습니까? 그러니까 아무래도 전문성이 많이 요구되니까 해당 전공의 대학 교수 또는 현직에 계신 교사분들, 선생님들. 그 당시 그럼 대표님은 그 어떤 일을 하시다가 제가 그때는 국어국문학과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었습니다. 교수님이셨군요. 아, 예. 3년 연속 출제를 하게 되면 안 되고 네. 아 그래요? 수험생 자녀를 둔 사람은 또 안 되고 네. 이런 또 조건들이 있군요. 그렇죠.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이런 분들이 들어가면은 조금 문제가 있겠다 싶은 분들은 다 배제가 되죠. 그래서 각종 그 서약을 하죠. 이런 건 하지 않겠고 저런 것도 하지 않겠고 나는 그런 아이들도 없고 그래 본 적도 없고 뭐 이런 거 다 서약을 다 체크하고, 합니까? 네, 다 체크하고 서약하고 그렇게 들어가게 됩니다. 어떻게 또 이렇게 오늘 함께하게 되셨는지 우리 대표님께서. 제가 그래도 이제 수능 출제한 지 좀 시간이 많이 흘렀고 이제는 또 이제는 저를 안 부르실 것 같습니다. 예. 그래서 수능에 관해서 뭐 좀 도움이 될 만한 얘기는 세상에 좀 말씀을 드려도 되지 않을까 해서 궁금한 게요. 네네. 이 수능 출제위원을 하게 되면 내가 수능 출제위원이라는 거를 주변에 알려서 안 되잖아요. 그렇죠. 문자가 옵니까? 당신은 수능 출제위원입니다. 엑스맨 이런 느낌으로. 그 연락이 옵니다. 그래서 연락이 담당 기관으로부터 출제위원으로 위촉하고 싶은데 가능하시겠느냐 오면은 그 전체 과정이 외부에는 철저하게 비밀입니다. 아니 그러면 며칠 동안 거기 그 이렇게 한 달이 좀 넘습니다. 한 달 넘는 기간 동안 감금 생활을 하죠. 뭐월 뭐일 어디로 오시라 하면은 그 출제위원들을 호송할 그 차량들이 있고 그 차량을 타고 어딘가로 가는군요. 예, 어딘지는 얘기할 수 없고요. 예. 그러나 차를 타고 가기 때문에 차 창밖으로 풍경이 변하는 걸 보면 내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구나. 이제 이런 건 대강 그 정답을 유추해 나가시는 거고. 진작합니다. 안대를 끼우거나 그러지는 않는 거니까. 네, 혹시나 해서. 혹시나 해서. 안되고 도착해서 안대를 벗어주세요. 그럼 보통 몇 분 정도가 한 해에 모이세요? 과목별로 좀 다른데 이제 제가 출제를 했던 국어 영역은 뭐 출제위원만 한 30여 분, 검토위원도 거의 20분 가깝고 국어만요? 예, 국어만 한 50여 명에 가까운 분들이 출제를 하고 그럼 몇백 분 되시겠는데요? 예. 영어 듣기 평가 지문을 녹음하는 외국인 성우도 같이 있으세요? 네. 그분들. 아니 네네. 그분들도 계세요? 하이. Good morning, Chris. Good morning, Julie. How was your weekend? 그 출제위원 분들뿐만 아니라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생활을 하니까 그런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또 도와주는 분들이 또 상당히 많죠. 왜냐면 이제 뭐 식사도 또 제공을 해야 되시고 또 뭐 어떤 분들이 계실까요? 그다음에 일정한 곳에 이제 저희가 갇혀서 출제를 하기 때문에 그 가다두는 역할을 해주시는 보안 요원이죠. 표현이 독특하십니다. 가다두는 역할을. 아니 그 실제로 이게 숙소에 한 번 들어가면 밖으로 한 발자국도 못 나오는 겁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그 외곽에 이제 펜스를 울타리를 쳐서 그 울타리 밖으로는 뭐 펜스를 쳐서.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한 없습니다. 발자국도? 네. 그 몸이 갑자기 아프거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. 그 안에 조그만 병원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의사 선생님도 들어오시고 간호사 선생님도 또 들어오시고 예외에 뭐 이런 그 상황이라는 건 없나요? 예외는 내부에서 치료를 할 수 없는 그 병이나 부모 상을 당하거나 이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? 또 울타리 밖으로 나갈 수 있고요. 수밖에 예. 없겠죠. 늘 그 보안 요원이 무조건 같이 가요. 함께 동행합니다. 그 상중의 기간을 다 잊지도 못하고 그렇겠죠. 잠시 최소한의 그 일만 하고 다시 또 복귀하고 병원에 그 진료를 받거나 치료를 받기 위해서 갈 때에도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? 하면 보안 요원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. 이분은 이렇게 또 합니다.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? 이분께 그런 거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. 에? 보안상 이분의 개인정보 요구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 뭐 이름이 알려지면은 이렇게 저렇게 유추해 보면은 어느 분이겠구나라고 알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은 있죠. 이제 그런 것도 차단하려고. 그래서 그런 것을 원천 차단을 하는군요. 족구를 이제 같이 네. 하시다가 공이 펜스 밖으로 넘어갔대요. 그래서 보안 요원이
찢어가지고 내부를 확인했다라는 이야기가. 제가 그 현장에 있지는 않았는데 그 쪽에 그 보안의 엄격함에 비춰보면은 아, 있을 수 있죠.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. 충분히 그럴 수 있을 네. 것 같아요. 아주 작은 확률이라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면 다 야, 차단하고 그럼 하죠. 쓰레기도 확인하나요? 쓰레기 당연히 확인하죠. 심지어 뭐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는 보안 요원분들이 이제 비닐 장갑 같은 걸 끼고 음식물을 이렇게 손을 집어넣어서 혹시나 그 안에. 반출되는 게 있을까 해서 다 검사하시고 다른 뭐 생활 쓰레기들도 다 모아두고 모아서 시험 끝난 뒤에 이제 일괄 그 처리를 하고 정리를 하시고. 인터넷 서치를 그 안에서만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보안 요원이 없어서 지켜보는 가운데 검색을 할 수 있다고요? 예, 밖에 통신 자체가 불가능하니까 또 인터넷 검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? 왜냐면 그러면 확실하게 알아보려면. 예, 그러면 이제 검색실이 따로 있어서 있고 또 거기를 지키고 또 하는 분들이 있죠. 그분들에게 무엇을 검색하려고 한다라고 해서 사전에 기록을 남기고 검색을 하는데 또 만에 하나 또 이게 뭐 해킹이 있거나 맞아.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령 A를 검색하려고 한다면 A, B, C, D, E, F를 검색을 해서 기록을 무엇을 검색했는지 알 수 없게 이야. 그렇게 하는 게 또 지침입니다. 인터넷 검색뿐만 아니라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국어 시험 문제를 출제하다가 어떤 단어 하나가 정확하지 않은지가 내부에 있는 자료만으로는 그걸 판단할 수가 없었어요. 그런데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어느 교수님의 연구실에 있는 책에 있다. 그래서 그걸 가져오면 된다 했는데 그 한 것만 가져올 수가 없죠. 빼올 수가 없어서 그 교수님 연구실에 있는 책을 거의 다 가져왔습니다. 다 가져와서 그 책 한 권에서 한 1분 정도 확인하고 끝냈습니다. 아, 맞구나. 야, 진짜 철저하구나. 한 달 동안 통화 자체가 그럼 불가능한 거예요? 예, 통화 자체가 불가능하지만은 피치 못할 경우가 또 있죠. 그 소수의 가족에게는 비상 연락처를 이제 알려줄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럼 연락이 오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. 있어요. 예. 예. 이제 본인이 직접 통화는 하지 못하고 이제 그걸 담당하는 또 요원이 대리 통화를 하더라고요. 대리 통화를 예. 어떻게 해요?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그 신혼이신 분이 출제위원으로 오셨는데 밖에 계신 아내가 이제 전화를 하셨어요. 사랑한다. 사랑하신답니다. 나도 사랑해. 나도 사랑한답니다. 진짜요? 예, 그랬습니다. 알려주고 그러더라고요. 대표님 안 나왔으면 이런 얘기 어디서 들어요? 그러니까요. 또 하나 또 있습니다. 뭐예요? 예. 재밌어요. 아, 미수도가 많으시네요. 모든 이야기를 또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금지어들이 있는데 뭐예요? 가령 숫자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. 숫자 이렇게. 근데 왜 숫자가 왜? 뭐 자, 8은 2를 뜻한다. 3은 2를 뜻한다라고 미리 약속을 했을 때 암호화해서 이제 설마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그래도 혹시나. 그런 거죠. 밖에서 아내분이 급하게 처리해야 되는데 은행 비밀번호를 안 알려주고 가신 거예요. 통장 비밀번호를. 예, 통장 비밀번호. 그래서 그걸 물어보려고 전화하셨는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답을 하셨죠. 근데 보안요원이 그거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. 아주 모든 낮은 거를 확률에. 미연에 다. 예. 네. 반입이 될 수 있는 건 그런 건 어떤 겁니까? 음악 좋아하는 분들은 스피커도 들고 오시고 또 색스폰 부시는 분들은 색스폰도 이렇게 다 짊어지고 오시고 아, 그런 취미 생활은 돼요? 그 시험 출제가 끝나고 나면 이제 그 뒤에 이제 인쇄하고 전국에 배포하고 이러는 시간이 있어서 그게 약 보름 정도 됩니다. 보름 동안은 출제위원분들이 이제 출제해서 해방됐으니 이제 이제 좀 뭐 여러 가지를 하시죠. 쉬시는군요. 출제위원들끼리 체육대회도 하고 바둑도 두고 탁구도 치고 그럽니다. 그 중에는 아, 그러면 한 좀 20일 정도 일하시고 이제 나머지 보름 정도는 그게 또 좀 자유 시간이 있군요. 예, 아마 그것 때문에 출제 들어가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. 예. 그 어떤 분들은 그 사교춤이 취미셔가지고 사교춤 교습도 하시고, 그 안에서. 예, 또 색스폰은 본인이 색스폰 연주회를 하면은 이제 거기에 그거 들으러 이제 또 가기도 하고. 조그마한 사회네요. 그 안에. 그 안에 예, 작은 그러네요. 아니 그 뭐 북을 가지고 오신 분들도 있으시다고. 예. 저희 국어 과목에 그런 분이 계셨었는데 일 끝나고 북을 땅 이렇게. 근데 그분이 뭐 좋은데. 제재를 한번 받으셨다고. 그 목소리의 횟수나 장단이 외부에 보내는 어떤
신호 아닌가? 수도 있다. 그래서 그래요. 왜냐면 우리 예전에 시험 볼 때 그래. 뭐 이런 거 하잖아요. 그래요. 그런 게 있습니까? 모르세요? 저희는 거의 거기에 특화된 사람들이라서 그런 게 있었군요. 그래서 한 번. 그래서 북을 가져가셨습니다. 그래서 그 가져가지고. 출제 끝나면 돌려드리겠다고 하고서 그냥 순순히 내놓으시나요? 아니면 야 이 사람들아 이게 어떤 무기인 줄 알아? 하면서 좀 옥신각신이 있습니다. 거기 들어가셔가지고 이 사람들아 겁니다. 그러시겠습니까? 한 달 넘는 기간 동안에 좀 이 외부 소식이나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. 네. 그러니까 외부에 차단됐다고 해서 외부 소식 전혀 모르는 건 아니고요. TV도 볼 수 있고 또 신문도 구독이 됩니다. 다 옵니다. 그래서 뭐 하루하루 바깥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이렇게 잘 돌아가고 있다는 걸 그러니까 매일매일 확인을 합니다. 뭐 근데 그런 분 중에 뭐 뜻하지 않은 소식을 접하는 분들도 있죠. 가령 뭐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인데 출제 기간 동안에 매수와 매도를 할 수 주식이 없으니.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. 본인이 투자한 주식이. 근데 그걸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없어가지고 아주 그냥 막 매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네. 아이고, 그래서 마음고생을 크게 하시는 분들. 이거 수능 이거 뭐고 지금 이게 이거 문제도 내야 되지만 지금 내 돈이 지금 예, 뭐 저희도 위로할 방법도 없고. 뭐 색스폰 연주를 옆에서 해준다고 하긴 하는데 뭐 색소폰으로 이게 사기춤을 춘다는데 조세. 아유. 우리가 사실 말로는 들어봤는데 수능 출제위원이 계시다라는 그 실제로 만나서 지금 얘기를 들어보기는 처음이잖아요. 근데 진짜 너무 신기하네요. 진짜. 네. 그 어떤 일인지 그 내막을 다 잘 알았다면 고민을 좀 더 했을 것 같습니다. 제가 처음 그 전화 받고 출제에 들어간 첫 번째 경험 때는 제가 태어나서 가장 큰 고생을 했습니다. 왜요? 너무 힘들어서요. 뭐가 좀 제일 힘드셨어요? 우선 밤늦게 또는 어떤 때는 뭐 밤을 새우는 날도 있고 해서 체력적으로 힘들고 그다음에 그 대단히 민감한 문제들을 서로 논의하고 또 결정하고 하다 보니까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긴장되고 피로했죠. 지칠 것 같아요. 수험생과 또 수험생의 입장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는 시간이 저는 거의 없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죠? 열심히 다 나름대로 그 노력을 했을 텐데 괜히 의도하진 않았지만은 그런 걸 훼손할 요소가 없는지를 다 따져보죠. 예를 들면 이건 도시, 특히 대도시의 수험생에 유리하진 않을까, 혹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좀 불리하지 않을까. 그리고 뭐 그 선지, 이제 정답과 오답이 있는 그 선지들을 만들 때에도 이게 너무 아이들을 고생시키는 건 아닐까. 학생 수험생들을 이런 것도 다 하나하나 따져서 그 시험을 통해서 평가하고자 하는 딱 그것만 평가하도록 하자.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새벽이 되고 이제 그런 경우들이 왕왕 있었죠. 예를 들면 점심 메뉴나 식사 메뉴 하나 정하는 것도 한 뭐 몇 분 모이면 이게 힘들어요. 근데 이거 진짜 말 그대로 이 중차대한 문제 하나를 하기 위해서 30여 분의 그 전문가들이 모이시면 답안을 도출하고 이런 과정이 힘들겠는데요. 그렇죠. 그 전문가분들이긴 하지만 그분들이 출제한 것들을 함께 토론해서 완벽한 문제로 만들려면은 정말 치열한 그런 논쟁도 있고 그 과정에서 마음 상하는 분도 있고 또 관계에 좀 냉랭한 그 바람이 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. 그건에도 어찌됐든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모인 데라. 네. 그 다음 날 아침 식사하러 가셔야 되는데 나오지도 않으시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. 삐지셨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? 아니면 좀 소외받았다고?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. 예. 마음의 상상. 예. 마음에 상처를 마상이라고 그거를 삐졌다고 표현하시면 안 되고. 그런가요? 속상해서 섭섭해서. 섭섭해서. 예, 그럼 이제 혹시 아침에 식사 안 하신 적 있어요? 저는 꼬박꼬박 했습니다. 아이 이 자식들아. 제가 만약에 뭐 대법관이다 그러면 바로 사형이지만 문제 우리 냉동 삼겹살 먹으러 가자. 거기 파절이 엄청 맛있어. 판사님만 보이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부터 족발 뭐 이런 거 유익한 시간들이었고요. 정기 아빠 내려